엑서사이즈 4번부터 바로 봅시다. 보통 문단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을 다루는 지문들이 많은데 이제 얘도 그것과 관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주제를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나이, 연령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나이에 따라서 내 주변에 또래가 있다라는 이 또래의 존재가 타인을 돕는 행동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주변에 또래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흔히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실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막 4살, 5살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좀 외향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막 친구들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뭔가 저걸 도와야겠다 싶으면은 막 가서 돕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슬퍼한다, 뭐 아파한다 그러면은 막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 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주변의 눈치를 볼 줄 알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변의 눈치를 본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거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행동을 잘못 생각할까봐 이게 하고 싶은데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주제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디테일 체크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걱정이긴 한데 about 뒤의 명사절이 how we appear to others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관한 염려해. 이 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도우가 however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however의 의미로 쓰이는 케이스가 보통 모의고사 때도 이런 표현들 자주 보게 될 거야. 문장 하나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도우가 이렇게 문장 끝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도우는 이제 그러나 라는 의미가 되어가지고 앞뒤에 있는 내용을 대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도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연구기는 한데 이제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절을 제한한다라고 해. 그 영향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다라는 거. vary는 자동사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라고 하는 그 걱정이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2, 3번에서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2번 문장이 study라는 이 연구 명사를 뒤에서 완벽한 문장으로 수식을 할 때 관계부사 where를 쓸 겁니다. 이게 독해 지문을 풀 때는 안 거슬릴 텐데 이제 또 내신할 때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where로 study를 수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곤경에 처한 다른 아이들에 관해서 얘기를 듣는 연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연구에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서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문맥상 더 돕는 것 같다라고 할 겁니다. 그 곤경에 빠진 아이들을. 어떨 때? 요거 접속사 when이 앞에 있었던 요 어린아이들을 대의로 받고 비동사랑 같이 생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있을 때 더 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언제보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라고 해가지고 요 문장에 따르면은 비교하는 상황이 또래들과 있을 땐지 혼자 있을 땐지, 근데 어쨌든 또래들이랑 있을 때 더 도우려고 하더라. 근데 3번 문장에 이제 아이들이기는 한데 이제 4학년에서 이제 6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 효과가 reversed, 거꾸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효과가 거꾸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2번의 결과랑 반대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안 돕고 혼자 있을 때는 더 도우려고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요 아이들이 문맥상 곤경에 빠진 아이들을 덜 도울 것 같아. 어떨 때? 그들이 were with a peer 이라고 해서 또래들과 있을 때. 어떨 때보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그러면은 왜 2, 3번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4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제안하는 내용이 어린 아이들은 느낀다라고 합니다. 요 feel이 감각 동사로 쓰여가지고 주격보를 뒤에 형용사로 이렇게 가지게 될 건데, 이거 문맥상 comfortable이 들어갈 거거든요.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가 그 목적어는 아닌데 동명사를 뒤에 가져가지고 뭘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fortable 동명사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행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 언제일까? 웬디에서 그들이 have the company of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또래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 불편해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나이가 든 아이들은 아까 실험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느낄지도 모르는데 이게 걱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문맥상 써줄 거고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까? 또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기 때문에 and 뒤에서 이 fear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might feel의 두 번째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동명사 목적어로 이렇게 feeling부터 시작하는 목적어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남들을 돕는 걸 과잉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으로부터 본인이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과잉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게 쑥스러움을 느끼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를 이제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 안에서 요거 being judged by their peers 라는 이 표현이 아까 1번 문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염려를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냐 혹은 이제 좀 당황스러워하냐, 두 가지의 심리적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5번 문장에 이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나이가 든 아이들은 뭘 하는 것 같냐면 말하는 것 같대. 곤경에 빠진 소리라고, distress sound가 그냥 합성어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곤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덜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는데 쟤 좀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곤경에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예 안 꺼내려고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and 뒤에서 여기 뒤에 연결하는 표현이 앞에 있는 sim의 주격보, 요거 discuss랑 요렇게 연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 소리에 마찬가지로 덜 공연이
반응을 한다. 어린 아이들보다. 그러면 이거를 6번 문장에서 다시 말하자면은 나이가 든 아이들은 were deliberately 요거는 부사 내용 좀 알아둘게요. 의도적으로 put on a poker face가 옆에 나와 있듯이 무표정한 얼굴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표정한 얼굴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또래들과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제 또래들과 있을 때 어떤 행동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xercise 5번 보면은 이것 정말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일단 이 지문의 초반에 질투랑 부러움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해줄 거야. 근데 두 가지를 정의한 다음에 이 지문이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부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질투와 부러움을 정의한 다음에 부러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순서대로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촉발시킨다라고 합니다. 뭐 소유권, 뭐 자산을 가지게 됐거나 지위, 건강, 젊음, 재능, 인기, 아름다움. 어쨌든 요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물건에 속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번 문장에서 이 부러움이라는 게 종종 질투, jealousy랑 혼동되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왜 혼동이 되냐면은 신체적인 반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투를 느낄 때, 부러움을 느낄 때 우리가 표현하는 신체적인 반응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가 혼동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3번에서 일단 문맥상 MB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대상은 1번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어떤 사물, 물건을 가리킬 겁니다. 근데 4번에서 질투에 대한 대상은 제3자의 행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생각을 하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5번 문장이 MB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만 있어도 부러움을 느낀다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6번의 반면에 질투심이라고 하는 거는 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뒤에 있는 문장에 보면은 피터, 샘, 뷰티풀 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피터가 샘을 질투한대. 왜 질투하는가 봤더니 옆집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요 샘에게, 만약에 여기 힘이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샘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샘에게 전화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요 두 사람이 전부 다 이 뷰티풀 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근데 얘는 둘 중에 얘한테 전화를 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뷰티풀 걸이라는 제3자의 행동으로부터 피터는 이 샘한테 질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6번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3자의 행동에 대해서 질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7번에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이 부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분개를 어떤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뒤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문맥상 우리와 가장 유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화나는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랑 어느 부분에서 비슷한 사람들일까? 나이나 경력이나 거주지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은 지문 밑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같은 반 친구가 나 사실 10년 전에 용돈으로 비트코인 투자했었어 이렇게 하고 난 퇴학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약간 좀 MB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그냥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대박 났다면서 학교를 그만둔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장원영이 100억이 넘는 집을 샀다고 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부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무 부러워서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야 나랑 다른 상황과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걸 깔고서 부러움을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그 부러움에는 리젠트먼트가 들어가진 않아. 그냥 흘러가듯이 부럽네 뭐 고생했겠네 막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까 그 비트코인에 이제 잘 대박이 쳐졌다라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엄마는 왜 비트코인 안 사줘?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더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화가 나는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8번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사업가들을 부러워하지 않아. 근데 이 사업가들이 뒤에서 From the Century Before Last라고 해서 지지난 세기래. 그러니까 뭐 1800년대 이때 되게 유명했던 사업가들을 우리랑 비교 대상으로 안 놓는다라고 하는 거지. 9번도 마찬가지인데 On the other side of globe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동양이니까 서양에 있는 백만장자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환경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러워하지 않, 이제 화가 나거나 부러움을 너무 이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10번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작가라고 하면은 음악가나 매니저나 아니면 치과 의사들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작가들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글을 썼는데 저 작가의 글이 작품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작가의 글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CEO다 라고 하면은 나랑 동종 업계이거나 유사 업계인데 나보다 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고, 내가 슈퍼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 모델들을 부러워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그걸 더 가졌을 때 부러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포터는 포터를 부러워한다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그릇,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또 다른 비슷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요거 한번 봅시다. 이런 지문이 모의고사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거든. 앞으로도 나올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데이터가 방대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모두 다 쓸모있는 데이터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야.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검색을 하고 싶어. 뭐 너희들 같으면은 이제 슬슬 뭐 대학 이런 거 검색을 하겠지. 그러면은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를 쳤을 때 뭐 블로그나 카페나 여러 가지 사이트 글이 있다라고 하면은 쓸모있는 글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지만 쓸모있는 지식이 많이 없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쓸모있는 유용한 지식이 되게끔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체계적인 도구를 개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지문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수많은 데이터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하려면 이걸 유용한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
근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로 수집되면서 또 and 뒤에 두 번째 과거 분사 저장이 되는 거. 크고 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모이고 저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접하니까 이제 그런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큰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여기서 레포스토리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엄청난 데이터들은 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의 주어가 요 amount를 기준으로 수일치를 하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는 단수 취급해가지고 has가 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게 되는데 가지는 게 아니라 훨씬 초과해 왔는데 뭘 초과해 왔냐면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과해 왔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없는 효과적인 도구가 없는 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이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아무 도구가 없고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우리가 이 수많은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 능력이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싶어도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에 모아진 데이터는 데이터 텀브라고 해서 이 단어가 되게 자주 보이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이 묻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무덤을 가지고 뭔가를 새로 창조해내거나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지?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저장소냐면은 are hardly visited 라고 해서 우리가 거의 방문하지 않게 되는 저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으나 데이터가 쓸모없어서 우리가 찾지 않게 되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곳, 그거를 데이터 무덤이라고 할 건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또 어떤 결과가 같이 일어나는지를 3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내용으로 서술형이라고 써놨는데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게 종종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based on 전치사 구에 앞에 not을 붙어가지고 not A but B, 그래서 not 뒤에 but rather 뒤에 전치사 on이 두 번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가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데이터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on 뒤에 이 의사결정자의 instinct, 본능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네가 여러 가지 이게 정보를 막 찾아보면서 가장 좀 합리적이고 나한테 좀 합격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이나 학교에 넣고 싶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물론 뭐 내가 컨설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딱딱딱 정해주는 데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예외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디 원서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딱 보여지는 객관적인 자료에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과가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넣으면 될 것 같은 데가 마지막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simply because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의사결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does not have the tools,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도구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가치 있는 지식을 추출해주는 도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지식이라는 건 또 어떤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 hidden,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찾지 못하는 이런 가치 있는 지식을 알아서 꺼내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관에 의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럼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도구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4번 문장에 설명을 합니다. 노력이 have, pp, bpp 완료 수동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행해지는데 뭘 하기 위해서? 발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시스템 그리고 지식 기반의 기술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기는 했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주는데, 이 계속적 용법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이거 표시를 해두기는 했지만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시스템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발달시키고 싶었던 거. 근데 이 기술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은 rely on도 자동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나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수식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 문맥상 수동으로 지식을 입력한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너네가 대학 컨설팅을 찾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입시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일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런 데 가면은 본인들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보고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볼 건데,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등급 컷, 점수 컷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 가지 이제 입시 환경에 놓였던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의 데이터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본인들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 떼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데이터를 그냥 딱 넣었는데 그게 딱딱딱 뽑아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꼭 입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 혹은 그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넣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요렇게 했더니 5번 문장에서 이 4번과 같은 과정이 편견과 에러를 유발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는 것 같냐면은 앞에 있는 to case랑 연결을 해가지고 대단히 costly,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time consuming,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하나 다 수작업하고 그리고 이런 experts 같은 경우에는 또 시급도 비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청 이제 여러 가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으나 이런 나름의 이제 단점과 고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이터 무덤을 만들지 않고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6번이 이제 주제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넓어지는 격차, 데이터와 정보 간에. 데이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안에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보는 말 그대로 쓸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두 가지의 격차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이는데 쓸모 있는 정보는 그만큼 쌓이지 못하니까 두 개의 용량 자체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커포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체계적인 발달을 무엇에 대해서? 도구에 있어서. 그러면 이 도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뒤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표현은 아마 자주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turn 목적어 into be라고 해서 데이터 무덤을 정보의 금괴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의 발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덜 손이 가면서 최대한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이 지문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조금 요거 엑서사이즈 7번 볼 거예요. 그 주제에 협력적인 행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지문에 cooperative behavior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집단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게끔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 금전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행동은 그렇게 한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높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보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보상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게 영향력이나 어떤 고난을 더 준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디테일 체크 바로 보면은 레보러토리 스터디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모의고사에도 이런 단어로 연구를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밑에 그 실험실 연구가 뭔지 대충 써두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되게 다른 요소들을 다 빼고 그 공간 안에서만 수행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제 연구 결과가 뭐 아주 신뢰가 높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론은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연구가 대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협력적인 사람은 투보정사하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사회적인 이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2번 문장에 이 1번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식이 투보정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give를 사형식으로 썼거든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근데 어떤 기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자를 향해서 행동하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어떤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좋게 행동할 것인가 나쁘게 행동을 할 것인가 자유롭게 해봐라 라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3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대학 교수인 이 패트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사역동사 헤드. 참여자들이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니까 cooperative 게임,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게임을 하도록 했대. 근데 이게 어떤 게임인지를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할 건데 이제 아까 스터디랑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where로 완전한 문장을 수식하게끔 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그 집단 기금에게 기부하게끔 하는 게임이라고 한대. 그러면 이 집단 기금이라는 건 뭘까? 뒤에서 모든 집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참여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우리 조직을 위한 기금, 이 돈 모으는 이 곳에다가 사람들이 기부를 해도 된다, 너네 기부해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게임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기부할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 문장의 상황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and then 뒤에 이제 두 번째 동사로 allow를 쓸 거거든요. 이게 문장이 길어가지고 동사 두 개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지니까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들에게 돈을 주게끔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그들의 평판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부한 돈이 모여있는 집단 기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게 이 코오퍼레이티브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러네 얼라우드네. 여기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4번 봅시다. 사람들이기는 한데 집단 기금에 더 많은 돈을 기부했던 사람들은 이거 문맥상 수동태로 기부를 쓸 거거든요. were given 이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들어간 이유는 얘가 사형식 수동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책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돈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적게 기부한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3, 4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평판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두 사람이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집단 기금에 100만 원을 기부하고 이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너가 많이 기부했으니까 200만 원 정도에 대한 우리 집단 기금을 너가 잘 사용을 해봐 라는 책임을 주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너는 10만 원 냈으니까 이제 20만 원에 해당되는 우리 집단 기금을 너가 잘 사용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다 주기는 한데 더 많이 기부한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줬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집단의 기금, 돈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더 큰 책임을 부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무언으로 이렇게 주는 행위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장에 유사한 결과라고 하는 게 다른 연구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6번 문장에서 그들의 집단에게 기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행동이 됐든 뭐가 됐든 기여한 사람들이 또한 선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수동태 동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가 될 건데 상호작용하는 파트너로서 더 자주 선택을 받고 이거 문장 동사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로서 더 선호가 되고 그리고 더 바람직한 파트너로서 평가가 되고 그리고 and 뒤에 마지막 동사 여겨진다. 어떠하다고 신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to be랑 같이 연결을 하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인지가 될 거래. 그러면은 6번의 연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 집단이 잘 되게끔 행동으로든 뭐로든 기여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한다든지, 뭐 상의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이제 이 사람이 리더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과는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든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뢰를 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이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지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 기여를 많이 한 사람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과 많은 이제 지위를 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연구 결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7번은 그냥 추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비협조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말로 된 비판을 받거나 혹은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조직에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비판이나 벌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추가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xercise 8번 보면은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것 같아. 보면은 타인 중심의 동기랑 그다음에 자기 중심의 동기 두 개를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고, 자기 중심은 어떤 행동을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지. 근데 두 가지 행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 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타인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타인을 중심으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이 더 오래 지속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2006년에 연구자들이 conduct a study, 연구를 합니다. 동기부여에 있어서. 근데 뭘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냐면은 for helping, 도와주고자 하는 동기. 언제 이후에?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어디에 대항한? 미국에 대항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있어서 도움의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 문장이 연구 결과를 바로 설명을 합니다. 발견한 그 연구 결과의 내용을 they found this, 그 전부 다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기는 한데 돈, 피, 뭐 여러 가지 선행 아니면 다른 도움들을 준 사람들. 근데 뭐 때문에 줬냐면은 other focused motives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 타인 중심의 동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타인 중심의 동기라는 게 뭘까? 뒤에서 이렇게 괄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give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 베풀다, 기부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런 거는 어법으로는 안 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부하는 other focused motives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이 개개인들, 여기서 individuals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사를 were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almost 4 times more 이라고 해서 이 비교급을 배수 표현이랑 같이 썼는데, 이게 이제 들어봐서 아마 알고 있기는 한데 혹시나 뭐 서술형이나 어법으로 나오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배수 표현이 이렇게 more 비교급 앞에 온다라고 하는 거, 요거 위치를 잘 봐줘야 돼. 거의 4배 더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뭘 하는 것 같냐면은 이거 be likely to 부정사인데 to be ing to 부정사의 진행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동사 give support 도와주는 거. 그래서 1년 뒤에도 여전히 더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의 본래 동기부여가 개인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던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댄디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 혹은 여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9.11 사건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나한테 정서적으로 거슬리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건을 되게 오래 곱씹는 사람들 있잖아.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좀 기부를 해가지고 좀 도움이 돼야겠다. 그러면은 그 마음 자체가 어쨌든 내가 스스로 좀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내 감정이 풀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밑에 방금 내가 한 거를 영어로 또 표현을 해줄 거야. 그래서 3번 문장 보면은 주어 this effect가 2번 문장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냐에 따른 이 효과가 어디에서 유래를 하는 것 같냐면은 요 스탬프롬도 자동사죠. 그리고 아마 모의고사에 분명히 이 likely가 단독으로 쓰이는 지문을 보게 될 거거든요. 얘가 단독으로 쓰이면은 부사예요. be likely to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쉬운 단어로 probably. 그래서 단독으로 쓰인 likely 같은 경우에는 엄청 뭐 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이에서 유래를 한다라고 하는데 감정적 자극에서의 차이에서 유래를 한다라고 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9.11 테러의 이 사건 자체가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5번 문장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베풀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reduced. 줄어들었다라고 해. 그들의 감정적 자극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건 때문에 엄청 마음이 안 좋았는데 기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렸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with their initial gift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풀렸다라는 거를 콤마 뒤에 분사 구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들의 감정적 괴로움을 discharge, 방출했다, 흘려보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감정적 자극을 줄였다라는 말은 그들의 감정을 다 내보냈다라고 하는 거. 근데 6번 문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위해서 베풀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고 있었던 공감하는 행동을. 그래서 스톱이 원래 하던 행동을 멈춘다라고 했을 때는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empathizing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 이 피해자들은 9.11 테러가 지난 오랜 후에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3번 문장에서 감정적 자극이 있어서 차이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실험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감정적 자극이다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의 이 동기자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적 자극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타인 중심 동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자극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적 자극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지속되기도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타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타인들의 감정적 자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도와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지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exercise 9번 보면은 요거는
지문이 좀 어렵게 쓴 것 같기는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체적 움직임이 우리의 생각과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험을 보면은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디테일 체크 바로 볼 건데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사람들은 매우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떨 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을 할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 2번 문장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에 동의하면은 그들은 고개를 끄덕일 거야. 근데 이 고개 끄덕이는 거를 물론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3번 문장에서 놀랍지 않게 지금까지 그러나 어떤 연구 영역에 따르면 근데 이게 고유 수용 심리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구 분야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를 밑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로 말하고 싶은 몸이 마음 상태를 바꾼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몸의 자세나 여러 가지 태도를 바꾸면은 거기에 따라서 감정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연구 분야에 따르면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또한 거꾸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 혹시 모르니까 좀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1, 2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고유수용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1, 2번이라고 하는 과정이 거꾸로 작용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밑줄친 문장은 말 그대로 우리 질문의 주제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거를 4번 문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정리한 내용을. 이 문장이 앞에서는 get 준사역 동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준사역 동사도 해석은 사역 동사랑 같죠. 뭔가를 하게 하는 거 대신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니까 people 뒤에는 to behave가 옵니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하고 그리고 and 뒤에서 그렇게 하면은 너가 사람들이 cause는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지니까 특정한 생각을 가지게끔 유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행동을 먼저 했더니 그 행동에 따라서 생각도 바꾸더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거를 5번에 있는 실험으로 한 번 더 증명하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4번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내용상으로 잘 알아주면 좋을 게 이 주장이 처음부터 다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다가 버디에서 다행히도 이 4번이라고 하는 주장이 지지받았다라고 합니다. 설득력 있는 어떤 실험에 따라서. 실험에 따르면은 연구 속 참여자들이 투부정사를 하게끔 요청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동태 쓸 거거든요. 5형식 수동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fixate on 고정을 하게끔 요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덕트, 제품들에.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를 뒤에서 현재 분사 무빙으로
요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어. 큰 컴퓨터 화면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의 시선을 고정하게끔 요구를 받고, 그 다음에는 뭘 해라고 요구를 받았냐면은 and then 뒤에 나오는 동사가 요 were asked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랑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보여주라고. 무엇을? 어떤 아이템들이 그들에게 매력적인지. 그러면은 이때 아이템들이 어떻게 그 화면에 돌아다니는가 라고 하는 거를 7번에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 화면에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문맥상 수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뒤에 괄호에 있는 표현들이 유발하는데 참여자들이 nod their heads, 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거야. 그 물건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물건이 떠다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요구를 받았단 말이지. 이동하는 물체에 계속 시선을 고정을 해라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이동하는 물체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others, 다른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평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은 side to side head movemen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싫다라고 할 때 고개를 도리도리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고개가 움직이게끔 하는 이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물건들을 보고 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은 8번에 참여자들은 수직으로 이동하는 물건들을 더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요 particularly가 요렇게 움직이는 물건들, 이렇게 수식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뭘 알고 있지 못한 채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선호를 했는가? Without being aware, 알지 못한 채로. 무엇을? 대절을. 그들의 yes and no head movements,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준 그 고개의 움직임이 그들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지 못한 채로. 8번 문장도 라이팅 연습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딱 문제 내기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vertically, horizontally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서술형으로 내기도 좋고 단답형으로 내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실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야 돼. 이거 엑셀사이즈 10번은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 앞으로 나오기 너무 좋다.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 일단 생존을 목적으로 할 거야. 이때 생존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위아래나 앞뒤에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게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는 쉬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좌우에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알아보기 어려워한다. 그거를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아래나 앞뒤에 그 위협이 되는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새가 나에게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높이 이제 길게 이제 자라난 나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땅으로 치면은 이제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는데 이제 땅에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위협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늘을 떠다니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위협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지를 할 줄 알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하늘을 날거나 바닥을 기어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동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동물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 눈앞에 걔가 나타났을 때 쟤가 나에게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아니면은 뒤에가 약간 좀 느낌이 안 좋아서 돌아봤더니 쟤가 내 뒤에 있냐, 앞에 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협이 되는 것들이 위아래나 앞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인지하면서 살아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위아래랑 앞뒤는 구분을 잘 합니다. 뭐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좌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랑이를 피해야 되는데 호랑이가 왼쪽에서 나타나든 오른쪽에서 나타나든 그러니까 위험한 건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좌에서 오는 호랑이가 위험한가? 우에서 오는 호랑이가 위험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좌우를 구분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주제에서 진화의 중요성이 낮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위아래랑 앞뒤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좌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이 지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조금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1번 바로 보면은 어떤 한 아이가 당황할 거라고 합니다. 어떨 때 당황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가 요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기는 한데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해라고 요구를 받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그러나 2번 뒤에서 이 똑같은 아이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건데 이번에는 뒤에 나와 있듯이 방향이기는 하지만 up and down, 위아래 혹은 back and forth, 앞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알아내봐, 구분해봐 라고 하는 거는 잘 할 거라고 해. 그러면은 왜 충분히 진화한 인간, 이 아이가 왼쪽, 오른쪽 구분을 어려워할까? 그거를 3번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과학자들이 뒤에 있는 대절을 제기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this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 내용. 이게 일어나는 이유를 because부터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이 대절이 결과적으로 접속사를 because although 2번 써가지고 문장이 3개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서 although 접속사가 we experience랑 only to had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얼도가 2개를 연결한 이 2개의 문장 때문에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제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얼도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는 3차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3차원이라는 거는 위아래, 앞뒤, 왼쪽, 오른쪽이라는 3가지 차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가지 차원 중에서 2가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2가지가 뭔지를 뒤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vertical dimension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아래를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게 무엇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지를 중력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 뒤에서 이동하는 생명체들에게 있어서는 앞뒤라고 하는 다른 차원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될 거냐면은 포지셔닝, 위치 선정인데 감각기관과 그리고 먹는 방식이 주는 위치 선정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질 거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내 먹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먹는 고기 냄새가 엄청 강하게다. 그러면은 가까이에
나의 그 프레이가 있다라는 걸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저기 내 먹이가 있군 이런 걸 알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는 거를 포지셔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복습할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위아래, 앞뒤라고 얘기를 해도 될걸.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발달한 이유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듯이 이게 키워드거든요. 진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1, 2번과 같은 아이의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일단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 5번이 어떻게 생존에 영향을 줬는가 라는 걸 연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이러한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영향을 주는데 이거 문장이 인플루언스가 다 되니까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번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수직과 수평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주면서 또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은 위험을 탐색하는 것, 위로부터 독수리 같은 것, 혹은 아래로부터 뱀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탐색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5번 문장 뒤에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축, 이 차원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거거든요. 앞에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문맥상 relevant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자연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게 왜 그런지를 6번에서 곰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곰은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벗 뒤에서 만약에 얘가 뒤집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하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을 거래. 여기 not이 생략하고 있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뒤집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뒤집혀져 있다라고 해도 별로 겁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진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좌우가 발달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사 구문이거든요. 어떤 장면을 관찰할 때 근데 이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동식물이나 아니면 인간이 만든 자동차나 도로 표지판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때는 우리가 only tell,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왼쪽과 오른쪽이 뒤집혀져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운전석이 왼쪽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영화나 혹은 어떤 영상에서 보여지는 운전자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은 방향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맞은편 방향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한다면 if 뒤에서 우리가 이런 인공물들을 관찰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진화에 따르면 좌우는 중요하진 않았으나 현대에는 좌우를 구분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하다. 근데 이 지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진화에 따르면 좌우에 대한 구분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요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거 11번 보면은 사람들이 본인이 만들어낸 편견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이득까지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제 지문인데, 이거는 실험을 바로 봐야 주제를 이해하기가 편해가지고 바로 볼게요. 보면은 1번 문장에서 한 연구가 조사를 한 게 선입견이 주는 경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비용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무엇에 의해서 기초를 하게 될까? 뒤에 assumption, 이것도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내가 세운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편견의 경제적 비용, 요거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뭔지를 2번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연구자들이 주었다라고 해요. 덴마크 10대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근데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work with, 같이 뭔가 협력을 해야 돼. 두 사람 중 한 명이랑. 근데 둘 중에 누구랑 work with 할지를 선택을 해보라는 기회를 준 거야. 대신에 3번 문장에서 그 선택해야 하는 덴마크 애들은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결코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암시하게 만든대. 이 사람이 비슷한 민족이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10대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람 이름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얼굴을 모르더라도 이제 한국 사람이겠다, 외국 사람이겠다, 이거 알 수 있잖아. 언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암시하게 하는 게 이 사람은 다른 인종 혹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암시를 준다라고 해. 그러면은 이 4, 5번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결과가 뭐냐면은 대절에서 10대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지. 평균적으로 8% 정도는 돈을 덜 벌어도 된다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 어떻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와 일을 할 건데, 이 사람은 똑같은 민족이나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어떤 과제나 아니면은 뭐 수익이 나는 업무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수익을 끌어오고 싶잖아. 내 역량만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랑 나랑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상대방이 조금 서툴러도 그거를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7번 문장 보면은 이러한 편견이다라고 하는 게 뚜렷했는데 10대들 사이에서 뚜렷했다라고 하거든요. 민족적 다수 집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대들 뿐만 아니라 민족적 소수 집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대들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랑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편견을 만들어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비효율적인 선택인 거잖아. 그치? 그거를 8, 9번에서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8번 보면은 6, 7번의 행동은 결국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10대들은 맹목적으로 make assumption이 추정하다, 가정하다.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 추정이나 가정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들의 잠재적인 동료들의 인종에 대해서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추정한 다음에 선입견을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선입견을 적용을 했는가라는 거를 to the point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얘는 어디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줄 거고 어디까지인지를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로 이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those assumptions, 이 가정한 내용들이 실제로 선입견을 통해 그들의 잠재적인 소득을 줄어들게끔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reduce가 문맥상 들어가는 게 맞겠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10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들이 해야 하는 이 협력하는 업무는 두 10대들에게 단순히 90분 동안의 작업만을 요구를 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잠깐 같이 뭔가 이제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손해를 감수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스스로 만든 편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근데 그게 나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그걸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지문 봅시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막 걱정 많이 얘기하는 소재는 아니기는 하지만 내신에 들어가니까 지문 바로 보면서 그린워싱이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 근데 이제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는 마치 본인들이 친환경적인 기업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들을 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그린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뭘 포함하냐라고 했을 때 involve는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죠. 1번 문장인데 그래서 misleading, 현혹시키는 것을 포함을 할 겁니다. 소비자들 어떻게 생각을 하게끔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그 제품이 그러한 것보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일단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번 문장에는 그러면은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범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range from A to B to C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환경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CFC 프리라는 것과는 무관한 주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CFC가 밑에서 써놨듯이 어떤 환경에 유해한 그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화장품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사람 몸에 닿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성분들은 최대한 들어가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화장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해 가스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들어가지 않게끔 뭐 정화 장치를 설치를 하거나 그런 걸 유발하는 아예 뭐 성분을 쓰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법이 이미 정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본인들은 법을 따른 거면서 마치 우리는 친환경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홍보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모습도 있냐면은 퍼퍼리, 과대 광고긴 한데 환경적인 주장을 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든 화장품은 CFC 프리입니다 라는 거를 내가 막 얘기를 해.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1년에 우리는 몇 프로의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본인들이 주도해가지고 환경 변화를 이제 막 이렇게 좀 억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되게 과장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기를 치거나 뭐 CFC를 넣으면 안 되는데 이제 몰래 넣거나 약간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워싱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번 문장에 연구자들이 또 이 그린워싱 수법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냐면은 이 제품들에 대한 주장이 너무 모호하거나 미스리딩,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아까 1번 문장에 미스리딩 있었지. 이거 동명사죠. 여기서 쓰인 미스리딩은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품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빈칸에 써봐라 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논리적인 것 같기는 한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약간 뭔가 긴가민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4번 문장 보면은 어떤 제품들은 이거 라벨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수동태로 쓰인 거거든? 근데 이 문제가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름이 붙여져 있다. 라벨이 붙여져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성분이 없다라는 라벨이 붙여져 있다라고 해. 어떨 때? 팩트는 모든 제품들이 화학 성분, 뭐 동식물을 포함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동식물들이 화학 성분을 어떨 때 이제 뿜어내냐면은 소화할 때 대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이제 소화를 하고 이런 우리 몸속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소화된 것들 찌꺼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화학 성분이 이제 지구상에 만들어진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화학 성분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제품은 어떠어떠한 식물로 만듦, 어떠어떠한 뭐 친환경적인 곳에서 키운 동물로 만듦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따졌을 때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번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미스리딩, 헷갈리게 하면서 unverifiable, 증명할 수 없는 주장들의 수가 어디에 있냐면은 세탁용 세제, 가정용 세제, 그리고 뭐 페인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페인트도 그렇고 세제도 그렇고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마치 화학 성분이 전혀 없다라는 듯이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환경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확신을 할 건데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무엇에 관해 환경적인 영향, 이 제품들이 주는 그래서 이 프로덕트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질 수가 있기는 한데 1, 2, 3, 4, 5번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모호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모호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고 이 제품의 성분이나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잘 없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보장할 때까지, 확실히 할 때까지 이 환경과 관련된 집단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아직도 우리는 친환경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 목적은 결국 뭐였을까? 7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애매하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친환경적인 척 할까라는 걸 봤더니 이것의 가장 흔한 이유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건데 특히나 의식적으로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우리가 친환경적이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잘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뭐 비건이나 그 환경에 예민한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알고 써봤을 때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높은 확률로 장기 단골 고객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 이익에 대한 그 어떤 보장? 아니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고객 혹은 단골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인지 8번부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은 find out about이 한 번에 알아내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대. 언제까지? 그들이 구매하고 난 이후까지. 따라서 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번에서 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전략은 심각하게 백파이어, 역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속임을 당했다, 날 기만했다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약간 연예인들도 덕질하다가 빠진 사람 제일 무섭잖아.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속았다라는 걸 알면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막 엄청 막 글을 올리거나 되게 막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이 지문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 남은